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엄청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상현실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모호한 경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현실보다는 더 진일보한 형태인 거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업이 상장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기업은 이 메타버스 최고 기대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가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3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할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직상장은 공모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모으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주식 중에 일부만 상장하는 건데요. 최근에 직상장으로 성공한 대표 사례가 팔란티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블록스가 제2의 팔란티어라고 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이 게임 속의 아바타를 움직여서 게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그런데 보통 게임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항마를 잡는다든지 이 로블록스는 딱히 어떤 목표랄 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노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슈팅 게임이나 몬스터 잡기 같은 게임도 있고 대전 액션, 집 꾸미기, 땡땡 키우기, 시뮬레이터, 심지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이용자들끼리 채팅하고 수다 떠는 그런 일상 롤플레잉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많은 게임들을 로블록스 회사가 아닌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는 데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플랫폼만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이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즐기고 다른 이용자들이 만든 게임이나 아이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로블록스에는 이렇게 이용자들이 만든 게임이 약 2,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게임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인 로벅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활동은 무료지만 게임 내에서 일부 아이템 구매라든지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옷, 액세서리, 다양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거는 로벅스를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용자들은 로벅스를 소비할 뿐만이 아니고 로벅스를 벌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만든 게임이나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주고 구매하면 이 중에 일부를 개발자가 로벅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벅스는 다시 실제 돈으로 환전도 가능하고요. 로블록스가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급격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로블록스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게임 서비스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꽤 오래된 게임인데요. 최근 들어 이용자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모이지 못하니까 로블록스 세계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채팅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오프라인 공연도 사이버 세계에서 열 정도인데요. 미국의 유명 래퍼인 릴 나스 엑스는 지난해 11월에 로블록스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틀 동안 모은 관객이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로블록스는 매우 강력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 이용층은 10대 청소년들인데 미국 9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 70% 정도가 이 로블록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로블록스 이용자 수는 일평균 3,200만 명가량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이용자들이 로블록스 세계에 머문 시간은 총 300억 시간가량이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1일 이용자 수는 85%, 이용 시간은 124% 증가했고요. 이용자 수는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냐 하는 거겠죠. 먼저 로블록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로벅스 판매 금액은 구매 단위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1 로벅스당 0.01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블록스가 이걸 실제 돈으로 환전해 줄 때는 1 로벅스당 0.0035달러로 환전해 준다고 하네요. 이 환전 수수료로 65% 정도를 남겨먹는 거죠. 게다가 로블록스는 플랫폼 정도만 제공할 뿐이지 이 게임 내에서의 게임과 아이템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비용을 들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완전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적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우선 매출액인데요. 2018년 3억 2,500만 달러에서 2019년 5억 달러, 2020년에 9억 2,400만 달러로 거의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로벅스 판매에서 나오는데요.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로벅스 판매도 늘어나고 덩달아서 매출액도 같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완전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하시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 같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일단 매출 원가를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매우 마진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 원가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로블록스 증권신고서를 보시면 이 매출 원가의 상당 부분이 인앱 결제 수수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로벅스를 구매할 때 로블록스가 해당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 30%가 매출 원가라는 건데요. 로블록스에서 매출 원가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인앱 결제 수수료 말고는 딱히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 비용을 다 깎아먹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개발자 환전 비용입니다. 로벅스 환전 신청을 한 개발자에게 실제 돈으로 환전해준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이 개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게임이나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인프라 투자하고 연구 개발인데요. 광대한 메타버스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 IT 인프라와 연구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 비용도 그리 나쁜 비용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역시 로벅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계정을 보시면 부킹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예약 매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품권이나 정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부킹스는 계약 단가 곱하기 계약 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 기업의 월 정액 서비스를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5년 동안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 부킹스는 총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A 기업은 이 600만 원을 한 번에 다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나눠서 인식을 합니다. 계약 시점에 고객이 이 600만 원을 한 번에 다 지출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약 첫 해에 이 A 기업에 들어온 현금은 600만 원이지만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이 120만 원 이렇게 적혀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들어온 현금하고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로블록스의 부킹스도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약 19억 달러 정도였다고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해 로블록스 이용자들이 결제한 로벅스 금액이 총 19억 달러 정도였다는 거죠. 이건 지난해 매출액으로 기록된 9억 2천만 달러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인데요.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구매하면 이를 한 번에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23개월 동안 나눠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로블록스 이용자들의 평균 계정 지속 시간이 23개월이라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진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인데 재무제표상 적자로 나타나는 건 이렇게 실제 현금 흐름과 매출 인식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은 매년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0%가량 급등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2019년 1,45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달러로 거의 3,000% 가까이 폭등했고요.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18억 달러, 부채는 17억 달러, 자본은 약 1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부채 항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연 매출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Deferred Revenue라고 나오는데 지불받은 선급금 중에서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이연 매출이라고 해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회계상 부채로 반영되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용역이나 재화로 갚아야 할 것을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는 재무 상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이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로블록스 이거 완전 부실 기업이네 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난 한계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 수 대비 유료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다는 건데요.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을 넘는데 이 중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용자는 한 49만 명 정도로 약 1.5%에 불과합니다. 활성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은 2019년 39달러에서 지난해 58달러로 47% 증가했는데 이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죠. 아무래도 로블록스 이용자의 한 70%가 16세 이하 청소년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블록스의 과제는 이 연령층을 확대하고 구매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최근에는 로벅스 정액 서비스를 도입해서 매출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됐고요. 지역별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북미와 유럽에 치우친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로블록스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증권신고서를 보면 공정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주가가 41.5달러라고 나옵니다. 비슷하게 직상장을 했던 팔란티어의 경우를 보면 주당 평가 금액이 9.29달러 정도였고 상장 첫날 시초가가 한 10.23달러 정도 됐으니까 로블록스도 한 40달러 선 근처에서 거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40달러 기준으로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약 22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로블록스의 기업 가치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블록스의 가치는 한 8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증시에서 유동성이 폭발하고 또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엄청 고평가 받는 걸 보면서 로블록스는 상장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초로 미룹니다.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겠다는 거죠. 그 사이에 추가로 대규모 투자도 받았는데요. 올해 1월에 얼티미터 캐피털 등이 주당 45달러 가치로 약 5억 3,500만 달러를 투자를 한 겁니다. 이때 기업 가치를 300억 달러라고 평가받은 거죠. 만약 지난해 80억 달러 가치로 상장했다면 괜찮은 가격이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가격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가격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총 300억 달러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죠. PSR 기준으로도 30배가 넘고요. 현금 흐름이 좋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PER 같은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과 이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투자를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로블록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